안녕하십니까. 무민명리 강의로 오늘은 정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녹화하는 스타일이 조금 더 바뀌었죠.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생동감 있고 현장감 있게 전달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이런 방법으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지금 주변 사회가 비대면 교육들이 전부 다 활성화되고 있고요. 때로는 뭐 이렇게 영상으로 직접 만날 수는 없으니 코로나 때문에 만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인 방법들이 있을까라고 하면서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부에 강의하고 있는 중에는 이런 방법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조금 더 생동감 있고 전달하기가 좋았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영상을 보는데 조금 더 현장감이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마 조금 어벙벙거리고요. 좀 헷갈려 할 수도 있고요. 조금 더 뭐 부족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날로 발전해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정인에 대해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 일간을 생하는 오행으로 음양이 다른 것이다. 일간을 생한다는 거요. 오행으로 음양이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를 생해주고 나를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양이 다르다는 의미는 서로 화합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올바르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양이 다른 것은 정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인은 사물의 본체를 확인한다는 뜻으로 이는 진리를 상징하고 도를 의미하기에 정인의 성격은 학자와 선비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도장인자에 발을 정자입니다. 옛날에는 지금은 뭐 도장 찍을 일 별로 없습니다만은 불과 뭐 1, 20년 전만 해도 도장을 꽉 찍는 일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도장을 잘못 찍게 되면 X뼈하고 V뼈 다시 찍고 이랬었지요. 그만큼 도장을 잘 찍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분명하고 정확한 기질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또 도장 찍은 것으로서 그 어떤 서류를 완벽하게 증명하다 보니 이 도장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발을 정자까지 붙었으니 음량이 조화롭고 음량이 서로 화합하고 때로는 도장까지 잘 찍어야 되다 보니 여기 있는 것처럼 사물의 본체를 확인한다는 뜻으로 이는 진리를 상징한다 이런 말입니다. 정인의 기질은 진리를 상징한다고 하는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의미일까요? 올바르다. 뭐 때로는 규칙과 룰을 잘 지킨다. 또 도를 의미하며 정인의 성격은 학자와 선비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학자와 선비 타입이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원리 원칙적이고 이론에 치우치기도 하고요. 때로는 거기다 조금 더 덧붙이면은 이론에 빠지는 함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이런 성격이다지 정인이 좋다, 정인이 나쁘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좋기는 하지만은 반드시라고 하는 단어와는 조금 더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저는 조금 더 차곡차곡 진도가 나가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줄 보겠습니다. 지혜와 진리를 뜻하므로 두뇌가 명석하며 탐구심이 강하고 성질도 선량하지만 자존심이 강하고 보수적이고 예절, 규칙, 규정에 얽매이며 체면과 이목을 중시하며 기회를 놓치는 답답한 면이 있다. 뭐 이게 정인입니다. 정인의 성격은 지혜와 진리지요. 두뇌가 명석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탐구심이 강하다. 뭘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성질도 선량하지만 정인이기 때문에 발을 정자를 썼기 때문에 양쪽의 균형도 잡히고요. 한쪽에 편협되지 않은 생각들, 때로는 이론과 진리를 이 정인이라고 하는 것이 생활에 반영을 하기도 합니다. 보수적이다 이런 말이 있죠. 원칙과 이론, 예절, 절차, 규범, 뭐 예절, 규정, 규칙에 얽매여 이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잘 바꾸려고 하지 않고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기질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것도 좀 생각을 해야겠죠. 체면과 이목을 중시하며 기회를 놓치는 답답한 면이 있다. 기회를 놓친다는 말은 뭘까요? 너무 이론에 치주쳐서 생각에 빠져 있어서 행동을 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들어가는 겁니다. 행동하지 못하면 뭘까요? 생각에 빠져 있다는 의미가 됐고 아무 소득이 없습니다.
뭐 꿈에 말로 생각만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요. 그게 이제 이 정인이 갖고 있는 어떻게 말하면 단점일 수도 있습니다. 모임이나 대인관계에서 중심적인 위치에 서기를 좋아하며 주변으로 밀려나게 되면 외면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원망, 비난하기도 하며 때로는 자기 자신을 비판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을 정짜고 정리다 보니 모든 모임에 정확하게 중심에 서기를 원하고요. 원리 원칙대로 자기 생각대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뭐 꼭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지요. 그래서 자기가 원칙대로 되지 않고 자기가 생각대로 변화되지 않으면은 이게 좀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때로는 뭐 이렇게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럴까 자기 혼자 비판을 하는 경우도 있죠. 뭐 나는 세상과 섞이지 않나 봐. 나는 너무나 고결하고 순수해. 이런 맛도 이 정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단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뭐 그게 장점일 수도 있겠죠.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와 같이 편안하고 지혜로우며 바른 마음을 가지지만 어머니의 자애는 자칫하면 너무 맹목적인 사랑으로 자식의 앞길을 막을 수 있다. 어머니가 자식을 양육하고 기르는 겁니다. 정인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양육하고 주변에서 나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고 내가 우뚝 설 수 있게 내가 잘할 수 있게 어떤 도움을 주는 그런 어떤 방패막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나무가 자라는데 물이 반드시 필요하기도 하지요. 그렇지만은 물을 너무 많이 줘버리면은 나무 뿌리가 썩어버립니다. 그럼 썩어버린다는 의미는 뭘까요? 나무가 제대로 못 자랄 수도 있다는 걸 말을 하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애를 베푸는 것은 맞지만은 너무 맹목적인 사랑으로는 나무 뿌리를 썩게 할 수도 있고요. 자식의 앞길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자식이 하나의 성인이 되면은 모든 것을 자기가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밀고 나가야 되는데 어머니가 너무 앞장서서 모든 걸 간섭하다 보니 자식을 하나의 완벽한 성인으로 어떤 능력을 갖추고 사회적 활동을 하는데 혼자서 결정을 하지 못한다는 걸 말을 합니다. 그게 단점의 작용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을 한번 보죠. 어려운 고비에 빠졌을 때 구원자가 은인을 만나는 경우가 많으며 두뇌도 총명하고 학문적 자질도 있으나 자신의 결정을 다스리고 좋은 면만 길러나가는 태도를 가진다면 발전하고 성공하는 사람이다. 어려운 고비에 빠졌을 때 구원자나 은인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아까 정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어리고 미숙하고 아직도 좀 하나의 완벽한 객체를 이루지 못했었을 때 나를 키우고 도와주는 역할들을 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정인의 역할들이 내 사주에 뚜렷하게 있다. 그러면은 주변에서 내가 자라 올라가는데 내가 자라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요. 그것들이 정인의 역할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내가 발전하고 성공하는데 내가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정인이 뚜렷하게 있으면 어르신들, 특히 장상인들, 윗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한 걸음 더 빠르게 때로는 편안하게 성취해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줄 보겠습니다. 자신의 실력을 믿고 타인을 무시하고 계획과 설계는 좋으나 실천력이 약하여 행동을 망설이거나 여러가지 생각에 빠질 수 있으니 다른 사람보다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가져야겠다. 실력을 믿고 타인을 무시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정인을 뚜렷하게 귀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공부와 인연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자라는 과정에서 공부를 잘하게 되면 주변에 칭찬이 자자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내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는 의미는 뭘까요? 좀 자만에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 때로는 교만에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 공부 못하는 사람이란 자기보다 좀 하찮하거나 자기보다 좀 떨어지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좀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관계 맺기도 조금 힘들어지는 경향들도 있습니다. 또 정인이 계획과 설계는 좋으나 너무 이제 이론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인을 뚜렷하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계획과 설계도 잘하게 되고요. 정보 수집도 잘합니다.
근데 모든 일이 완벽하게 좋은 거와 완벽하게 나쁜 거는 없습니다. 좋은 게 많을 때 위험한 요소도 있지만은 그냥 위험한 요소가 있더라도 좋은 게 많으면은 밀고 나가지요. 그러면서 중간중간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수정해서 그걸 해결하고 갑니다. 근데 정인의 기세는 너무 뚜렷하게 있다가 보면은 계획과 아주 뭐 준비는 잘합니다. 근데 그걸 완성시켜서 나가려고 하는 행동력인데 그런 행동력이 떨어집니다. 왜냐? 잘못되는 것들이 자꾸 눈에 띄거든요. 변수가 눈에 띄는데 그것까지 해결하려다 보면 또다시 뭐가 또 틀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행동력이 약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에 빠질 수 있으니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지녀야겠다. 솔선수범, 정인이 생각하는 솔선수범 아주 중요합니다. 항상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 뭘 얻을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인의 성격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로 설명을 하면은 육친 중에 정인이 있으면은 내가 주변에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아마 가장 육친 중에서 귀하게 작용을 할 때 얘기입니다. 뭐 이게 나쁘게 작용할 때 말하는 건 아니고요. 귀하게 작용을 할 때는 육친 중에 가장 나한테 덕이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도 좋지요. 공부도 잘합니다. 심성도 바르고요. 어떤 잔머리라든가 이러저러한 거에 대해서 눈을 돌리면서 이랬다 저랬다는 기질도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인이 뚜렷하게 갖고 있으면 주변에 칭송까지도 자자합니다. 그게 이제 교만에만 빠지지 않으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게 어떤 선비 기질과 학문적 인연을 있어서 내가 어떤 하나의 학문적으로 성과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근데 유연하지 못하다 보니 때로는 옛날에 전통을 너무 찾다가 보니 보수적인 기질도 좀 있고요. 또 왜 그게 나쁘게 설명하다 보면 뭐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맨날 그러지요. 뭐 꼰대다 이런 말을 하는데 외골수적인 기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람을 대하는데 예의가 바르고요. 항상 계획도 잘 세우고 심성도 착하고 그래서 공부도 잘하고 그러니까 우리 정인이 있다는 의미는 뭐 살아가는데 많은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뭐 쟤는 인수와 사이가 안 좋지요. 제극인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인을 잘 갖추고 있는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좀 욕심이 덜합니다. 돈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은데 돈을 타면서 자기 생각을 이렇게 저렇게 바꾸거나 돈을 쫓아서 이쪽으로 저쪽으로 막 흔들흔들 바람처럼 구름처럼 이렇게 흔들리는 기질은 약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정인이 연애에 있으면 어떤 작용일까요? 연은 뭐 조상 이런 느낌이지요. 나의 출발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정인이 연애에 있으면은 뭐 선조가 좋았겠다. 때로는 집안이 좋았겠다. 또 이렇게 얘기하겠고 내가 또 태어나고 자라는 과정에 초년부터 반듯하고 올바른 심성을 가지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요. 월에 있으면 어떨까요? 이때부터 내가 이제 공부의 길로 들어서게 되면은 내가 공부하는 것이 재밌게 느껴지고요. 공부를 이래서 하다가 보니 성과가 나오다 보니 공부를 더욱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또 원칙론이고요. 원론적입니다. 때로는 뭐 책을 쓰는 사람들도 있다고 보죠. 책을 한 써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지에 있으면 어떨까요? 일지는 제일 먼저는 배우자 자리입니다. 배우자 자리다 보니 그 배우자의 내 일지에 정인이라고 하는 게 있다. 배우자가 반듯한 사람이겠다. 때로는 나는 배우자로부터 더불어 보호를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나저나 이게 배우자 자리에 인수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 나쁘게 해석할 때는 배우자 자리에 잔소리하는 엄마처럼 나한테 사사건건 간섭하는 여자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하나의 어떤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시에 있으면 어떨까요? 시에 있으면 뭐 가장 좋겠죠. 노년까지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때로는 내가 어머니와 인연을 이어갈 수도 있겠고 또 한편으로 따지면은 내가 나이가 들어서 항상 배우려고 하고요. 때로는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요즘도 특히 그렇습니다만은 옛날부터 뭐 공부는 돈과 사이가 안 좋습니다. 살림이 어려우면은 공부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다 보니 나이가 들어서 공부를 하러 오는 사람들도 분명하게 많이 봅니다. 특히 뭐 명작 같은 경우는 인생을 또 경험을 한번 겪고 나서 오는 사람들이 더더구나 많이 있지요. 그러다 보니
이 어떤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들도 그렇지만은 정인을 시에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공부에 대해서 좀 더 나이가 들어서도 꼭 하더라. 이런 것들이 정인의 시에 있었을 때 작용이라고 봅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정인의 활용이지요. 정인은 정관과 어울리면 최상의 작용을 하며 태양이 아니라면 신약도 무난하다. 특히 이제 정인이 정관과 어울리면 최상의 작용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아니면 관인상생격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공부에서 명예 없고요. 정부의 어떤 행정직 같은 파트에 관과의 인연을 맺으면서 올바른 심성을 가지고 반듯하게 일을 하다 보니 차츰차츰 단계가 높아져서 어떤 높은 직위에까지 올라갑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때로는 뭐 식상이라든가 관이라든가 재성 같은 걸 바라봤었을 때 전부 다 신강함을 그 필요로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정인 같은 경우는 꼭 신강함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태학하지 않았다면 신약도 무난하다. 정인은 신약이 되어도 무난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정인이 탁하고 많으면 편인이기 때문에 정인에 좋은 작용을 하지 못한다.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은 많다와 혼잡스럽다, 탁하다는 설명이 다르다고 했었죠. 정인이 3개 있는 거는 정인이 있는 거는 정인이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정인이 하나 있거나 편인이 하나 있으면은 개수로는 정인이 1개, 편인이 1개입니다만은 이런 경우는 혼탁하다라고, 혼잡하다라고 얘기하면서 탁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정인이 많을 때도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고 혼탁할 때도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정인이 많을 때 흉한 점보다는 혼잡할 때 흉한 점이 좀 더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정인이든 정제든 아니면 정관이든 뭐 관이든 식상이든 인수든 전부 다 혼탁한 거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것들이 때로는 많더라도 어떤 기회가 오게 되면 그 많은 것들이 어떤 꽃을 피울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혼잡한 거는 때로는 꽃을 잘 피우지 못합니다. 기회가 왔더라도. 그러니까 혼잡하다, 탁하다, 많다 이런 거는 어떤 것 육친이든지 간에 좋은 작용을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인도 형, 충, 공망이 되면 모친의 덕을 받기 어렵다. 이제 형, 충, 공망은 정인이 가만히 있었을 때 그걸 흔들고 깨고 부시고 작용을 못하게 하는 것들을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인이 형충 공망이 될 때 그 작용들이 매우 흉하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인도 형충 공망이 되면은 덕이 없다. 때로는 공부에 인연은 없다. 이렇게까지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편이 혼잡되면 부모의 부모가 있거나 부모덕을 바라지 않는다. 이게 이제 부모의 부모라고 하는 말은 뭐 요즘 시대적으로 따지면 뭐 이모, 고모, 때로는 뭐 사회적으로 뭐 의부모 이런 의엄마 이런 것들을 가지기도 하지요. 이게 이제 어떤 사회적 활동을 하면서 나한테 도움을 주는 역할들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혼잡이 될 때는 특히 이제 편인의 작용이 있었을 때는 사회적으로 관계 맺으면서 부모의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또 보호자 같은 역할들을 하기도 한다는 뜻도 되죠. 그래서 부모 덕을 바라기는 어렵다. 이게 이제 뭐 덕이라고 하는 말은 재물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여러 명 있으면은 좀 덕을 받기는 어렵다. 이런 말이 여기에 속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편관이 정인을 생해주면 용기, 담력이 있고 성실하며 보도에 작용을 한다. 이제 정관이 정인을 생할 때는 관인상생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편관이 정인을 생하면은 살인상생이다 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정관과 편관의 차이점인데요. 정관은 차곡차곡 계단을 밟아서 올라가는 뭐 행정직 같은 걸 말을 합니다만은 편관은 좀 무관처럼 조금 험악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액션이 크거나 와일드하거나 뭐 조금 뭐라 그럴까 힘을 써야 되는 그런 일들이 편관의 작용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뭐 진짜 육체적으로 힘을 쓴다라기보다는 뭐 어떤 동작이 크다, 때로는 뭐 판사, 검사 이렇게 되면 뭐 칼로 뭐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죠. 이런 기질도 편관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살인 편관과 정인이 어울리면 이게 이제 보도의 작용이다라고 합니다.
편관은 아주 훌륭한 칼이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정의는 그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다듬어서 아주 찔러야 할 때, 베어야 할 때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러다 보니 보도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살인상생이 있으면은 대체로 뭐 시험 같은 거는 대체로 합격을 합니다. 귀하게 작용을 할 때는. 때로는 뭐 승진도 하지요. 그래서 살인상생의 기질이 있는 사람들은 행정 파트보다는 좀 무관직으로 가는 게 좋고요. 뭐 다 같은 행정이라고 해도 검찰이라든가 때로는 세무서라든가 때로는 감찰 파트라든가 때로는 뭐 아까 칼을 휘두른다는 개념으로 따지면 뭐 어떤 요리사, 의사 뭐 이런 것들도 어떤 살인상생의 기질이 있으면은 아주 카리스마 있게 그 직업에서 이름도 얻고 명예도 얻고 이렇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관과 정인이 있다. 이것도 아주 귀하게 작용이니까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인이 월지에 있을 때 귀하며 학업이 우수하고 복록이 많다. 그래서 정인이 월지에 있다는 말은 뭘까요? 월에 정인이 있다는 말은 월에 있었으면 학문이라고 얘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월지에 정인이 있으면은 내가 공부하다 보니 재밌구나. 공부하는 것이 나한테 길이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깨닫고요. 그래서 학업도 공부도 열심히 하고 때로는 성적도 우수하게 받아오면서 좋은 출발점에서 빨리 좋은 길로 출발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인이 월지에 있는 것도 좋은 작용이다. 특히 뭐 간목이 해월에 태어나는 경우는 간목일주가 해월에 태어나는 경우에는 특히 해월은 문창학당의 기질도 있지요. 근데 또 정인의 기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간목이 해월에 태어났었을 때는 겨울생인데다가 정인에다가 문창학당까지 겹치다 보니 이럴 때는 대체로 공부를 매우 우수하게 잘합니다. 뭐 잘한다고 해서 꼭 1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내가 속해 있는 그룹에서 최상위권에 들어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형, 충, 공망이라든가 이 정인의 작용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정인이 시에 있으면은 시상일이 정인격이라고 해요. 말년까지 복이 넉넉하다. 특히 이제 요즘은 수명이 길어지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나중에 노년의 은퇴 생활하고 나서 노년의 생활들이 길어집니다. 그것들은 어떻게 말하면 명리학에서 시주의 역할들이 더욱더 커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청간에 정인이 있게 될 경우에는 시상일이 정인격이다. 격국용신을 배우게 되면 나중에 또 설명을 따로 하겠습니다만은 시에 정인이 있으면은 말년까지 복이 넉넉하다. 뭐 제가 아까 정인이 시에 있었을 때는 공부도 하고요. 때로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도 있다. 이런 말들을 했었는데 이 정인이 시에 있었을 때 이런 작용도 합니다. 또 살펴보시는 것도 좋겠죠. 그 다음에 정인은 월지일이 시상일을 최상격으로 하며 천복이나 부모덕이 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정인은 월지지에 있거나 시청간에 있거나 이럴 때 그 작용이 매우 크게 작용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주 귀하게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뭐 택이라는 기회가 생겼었을 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추가로 할까요? 정인이 많았었을 때는 어떨까요? 늘상 얘기하지만은 좋고 내가 갖고 싶고 누구나 탐내는 것들은 많이 있으면 좋지 않습니다. 당장 하늘의 태양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하지요. 그렇지만 너무 그 햇볕이 강하게 올 때는 힘들어집니다. 사막과 같은 데서 햇볕이 강하게 있으면은 우리가 매우 말라 비틀어지는 기질도 있죠. 그러니까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을 때는 정인이라고 하는 부모, 때로는 공부, 때로는 어떤 총명함, 바른 심성 이런 것들이 약해집니다. 없다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은 그쪽 길로 길을 걸어간다, 그쪽으로 생각이 빠져있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또 때로는 이게 정인이 많으면은 편인의 기질도 올라가거든요. 그러다 보니 좀 정인이라고 하는 기질이 있습니다만은 청빈하고요, 고독하고 외로울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정인이 없을 때는 뭘까요? 그렇다고 해서 정인이 없는데 공부에 인연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바른 심성, 때로는 이런 어떤 올바름 이런 것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지는 않지요. 근데 아무래도 정인이 없을 때는 어떤 부모 인연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대로 없습니다. 때로는 이제 바른 마음도 가지기도 어렵겠죠. 그래서 정인을 우리가 좋아하는 귀한 성품의 기질은 아닙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운에서 정인을 만나게 될 때는 대체로 이제 제일 좋은 작용일 때는 신약한 사주가 운에서 정인을 만날 때 특히 이제 사주에 재가 많아서 제가 재성 설명할 때 얘기 한번 해드렸었죠. 재다 신약일 때 운이 오면은 그 돈을 내가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운에서 정인을 만난다는 의미는 신약한 사람이 재다 신약이었었을 때 내가 그 귀한 작용을 내가 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운에서 정인을 만났었을 때 재다 신약인 사람은 복이 크겠죠. 돈을 내가 왕창 먹을 수도 있습니다. 뭐 들어왔다가 나갔다 하는 것이 어느 순간부터는 주머니에 꼭꼭 쌓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때로는 이럴 때는 뭐 시험을 봐도 또 운에서 정인을 만나면은 공부의 인연도 있고요. 때로는 부모님의 덕을 받기도 하겠고 윗사람의 덕을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인의 기질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귀하게 작용을 할 때는 나한테 덕이 참 많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으로는 정인은 너무 신약해도 괜찮다. 태양만 아니라면은 때로는 정인은 정관과 어울리는 게 좋다라고 했었고요. 정인은 편관과 어울리는 게 괜찮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이제 상관 설명할 때 얘기해 드렸습니다만은 상관 정인이 있었을 때는 아주 전문직자를 물러갈 수 있다.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정인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까지 하고요. 실제 사주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사주를 보고 설명을 좀 더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임술년, 이민월, 을해일, 신사시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여자 사주죠. 처음에 사주를 보면 늘상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오행을 꼭 붙여봐라. 그래서 오행을 하나하나씩 붙여보면은 신금은 음의 금입니다. 을목은 음의 목이죠. 임수는 양의 수고요. 또 임수도 양의 수입니다. 사화는 뭘까요? 양의 화고요. 해수는 양의 수입니다. 임목도 양의 목이고요. 술도도 양의 토입니다. 그래서 이걸 처음부터 늘상 배운 대로 설명을 좀 해보면은 을목의 특징 뭘까요? 기본적으로는 생명력이 있고 끈질기면서 어떤 상황이든지 환경에 적응을 잘한다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거기다 조금 더 더하면은 겨울에 태어나는 건 좋지 않다라고 했었죠. 절기는 여름과 가을이 좋다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천간에 좋은 거는 간목하고 병화와 때로는 경금이 있으면 좋다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 사주를 보니 그런 거는 있지는 않죠. 그 다음에 신강신약을 따져보니 을목이라고 하는 거는 목이 두 개 있습니다. 근데 월지에 있기 때문에 월지는 2.5점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목이 3.5점의 힘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목을 생해주는 수 같은 경우는 3점의 힘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6.5점의 힘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신강한 사주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신강한 사주일 때는 수와 목의 운을 뺀 화, 토, 금의 운을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화, 토, 금의 운을 찾아보면은 토, 금, 때로는 모, 토, 때로는 토, 화, 금, 때로는 토, 때로는 화. 그래서 운으로서는 무난하게 잘 흘러가고 있다. 때로는 운은 그렇게 흉하게 되는 운은 없고 운은 대체로 잘 맞춰주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합과 충을 살펴보면은 천간에 합이 있습니까? 합은 없죠. 지지에 합이 있습니까? 인수과 오가 빠진 오술이 있는데 이거는 굳이 합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인해라고 하는 합도 있죠. 육합이 목해라고 하는 기질이 생성을 시키고요. 목해 기질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거는 지지합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형이 있느냐? 형은 인사라고 하는 것이 여기 신이 빠진 형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신은 언제 있을까요? 이거 56대 신이 한번 오네요. 여기 신이 옵니다. 이때 한번 어려움을 겪기도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술 하나만 가지고 또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해가 있을까요? 여기 해가 있죠. 그럼 여기 해의 인연이 있을 때, 이럴 때 또 둘 다 한번 가지게 되니까, 이럴 때 해의 형살의 작용을 한번 겪을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충이 있느냐? 충은 천간에 을신충이라고 하는 것이 뚜렷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을신충이 있고요. 지지는 사해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거는 충이 보이지는 않죠.
뭐 운에서까지 따지기에는 너무나 또 뭐 복잡다단하고요. 그 다음에 사주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중있고 뭐 파해 뭐 인해 같은 경우는 합도 됩니다만은 파도 된다라고 했었죠. 뭐 원진이 있느냐? 사와 술은 원진입니다.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은 원진의 작용은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너무 멀어서 그렇게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는다. 없는 것보다는 물론 작용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육진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의 육진은 뭘까요? 편관이겠지요. 당연히. 임수는 육진이 정인입니다. 또 임수는 정인이고요. 그 다음에 사화는 뭘까요? 사화는 상관입니다. 해수도 정인이겠고요. 임목은 겁재이기도 합니다. 술토는 정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건 정인이니 정인을 천간에 띄우고 있고 지지에도 정인이 있습니다. 아주 뭐 머리는 좋겠다. 또 수가 정인이기 때문에 머리가 더더욱 좋겠죠. 그래서 정인의 기질 반듯한 기질을 가지고 있겠다. 정인은 신약해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주는 신강하지요. 뭐 때로는 그 다음에 정인은 정관과 어울리면 좋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정관은 없습니다. 근데 정인이 여기 편관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올리고 있죠. 살인상생의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뭘까요? 정인은 상관과 어울려도 괜찮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상관과 해가 충하고 있습니다만 상관과 어울리고는 있습니다. 이분은 그래서 현직 공직자의 길을 걷고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뭐 이렇다 정도. 그 다음에 뭐 운에서 막 이렇게 찾기까지는 너무 복잡다단합니다. 그래서 정인이 많이 있다 보니 아주 극강한 사주기도 하고요. 비겁과 인수가 뚜렷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인수가 많기는 하지만은 혼잡하지는 않지요. 그래서 많을 때는 그나마 나쁠 수도 있습니다만은 꼭 나쁘다라고 말하지는 않았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 아주 반듯하고요. 정인이 많기는 합니다만은 정인이 혼잡하지는 않기 때문에 정인의 기질 뚜렷하게 머리도 좋고 공부도 제법 했고요. 직업도 뚜렷하게 공무원의 공직자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고 뭐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단지 뭐 흉이다라고 말을 하면은 이 시지에 가서 시지가 을신충이 있습니다만은 또 사해충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그 을목하고 사해가 이게 이제 둘 다 천간과 지지가 함께 충하게 되면은 한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아마 좀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노년에 크게 어려움을 한번 겪지 않을까. 언제쯤일까요? 뭐 이게 아마 56대운에 인사신의 형사를 올 때 한번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을미대운이 왔었을 때 이게 50대 후반부터 60대 전후 이때 한번 이 사람은 어려움을 겪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주 설명은 요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또 어떤 여기까지 오늘 새롭게 또 방법을 또 녹화를 해봤는데 어떻게 좀 더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게 또 현장감 있게 생동감 있게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